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한 번쯤 불로장수를 꿈꿉니다. 늙지 않고 활기찬 몸으로 오래 산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과거 진시황은 불사의 약을 찾으려 했고, 알렉산더 대왕은 생명의 샘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그 꿈을 이어받아 유전자 연구와 세포 재생 기술을 발전시키며 노화를 늦추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현대의 불로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요가나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건강한 음식과 운동으로 몸을 돌보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기독교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족장들의 수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두셀라는 969세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아담은 930세, 노아는 95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야렛는 962세 등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긴 생명을 누렸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조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깨달음에 대해선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과 소통한 말씀에는 영적인 깊은 삶을 살았다고 추측해볼 때 이를 통해 명상이나 수행이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창세기가 시작되던 시기, 동양에서는 황홍천왕이 배달국을 열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배달국의 백성들 역시 수백 세를 살았다는 기록이 환단고기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수행 문화이며 그 근거로 온돌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선 증빙할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신화나 전설로 취급합니다. 이런 장수 기록은 중국 문헌에도 팽조가 800세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인도에도 비슈아미트라와 같은 인물이 1000세를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도가의 신선 여동빛는 몸을 빛으로 변환해 천상에서 지금도 산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들만이 특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그 당시의 백성들은 대부분 장수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몇 수장들만이 기록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지금, 미래에는 과연 무병장수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단순하고 순수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 공존하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했으며 삶 자체가 자연의 일부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반면 현대사회는 과학 문명의 발달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성실히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머리를 써서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행문화입니다. 과거 선조들이 생활 수행문화는 단순히 명상이나 수련을 넘어 내면의 성찰과 조화로운 삶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이를 복원함으로써 현대인의 삶에도 자연과의 조화, 내적 안정,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금도깨비에게 미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배는 마을 근처 깊은 숲에서 나무를 하며 고요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앞에서 금빛이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동시에 우렁찬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허, 갑배야. 나무를 하러 왔느냐? 갑배는 깜짝 놀라 도끼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십니까? 금도깨비님? 그 순간 금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한 형체를 이루었고 금도깨비가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거대한 금빛 지팡이를 들고 부드럽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너는 저 아랫마을 장씨 집안의 셋째 아들이 아니냐? 갑배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금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나는 천지와 함께하며 모든 생명을 지켜본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도 알고 있다. 갑배는 경외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도깨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라면 나이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금도깨비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 이놈아. 천지와 함께 살아온 내가 나이를 세어본 적이 있겠느냐? 나는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천지조화를 부리는 금도깨비란다. 갑배는 금도깨비의 말에 크게 감명을 받으며 한층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금도깨비는 갑배를 위아래로 살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답했습니다. 너는 수행과 함께 공덕을 쌓는다면 아마 1000년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갑배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두 손을 모아 경건히 자신도 모르게 엎드렸습니다. 수행이라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금도깨비는 손짓으로 바위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앉아라. 내가 가르쳐 주마. 갑배가 바위에 앉자 금도깨비는 숲속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나무들을 보아라. 낮에는 태양빛을 받아 자라고 밤에는 달빛 아래 이슬을 머금으며 쉰단다. 인간의 몸도 이와 같은 이치란다. 낮에는 활동으로 인해 열이 머리로 올라가고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몸의 본성을 상하로 조화롭게 돌려주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란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지만 현대인은 머리를 과도하게 사용해 열이 머리에 몰리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장기 손상을 겪어 건강을 잃기 쉽단다. 수행은 상승하는 불기운과 하강하는 물기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여기에 천지의 윤료와 빛이 더해지면 무병장수와 신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갑배는 그 말에 깊이 감명받아 그날부터 집에서 정좌하며 수행에 정진하고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으며 어려운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탄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소년들도 깊은 산속에 있다는 금도깨비를 찾아갔습니다. 금도깨비를 만난 소년들은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도깨비님,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금도깨비는 소년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오래 살고 싶지. 곧 무병장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수행을 잘한 사람은 1200세, 보통 사람은 900세, 좀 덜 수행한 사람도 700세까지 살 수 있는 신문명이 과학과 함께 찾아올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수행에 힘쓰며 그날을 기다려라. 소년들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오래 산다니 꿈만 같습니다. 금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래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그 시기를 황금시대라 불렀지. 당시엔 모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수행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며 세상이 변하고 경쟁과 욕심이 만연하면서 그 문화를 잃어버린 것이다. 소년들은 금도깨비의 이야기에 넋을 잃으면 들었고 금도깨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도 자연에 순응하고 욕심을 버리며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과학 문명과 함께 황금시대를 맞이하여 모두가 꿈을 이루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소년들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마치 꿈을 꾼 듯한 표정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미래를 직접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일론 머스크는 공상과학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줄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수천억 원의 선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이 바로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늘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 더욱 즐겁지 않나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